여러분, 오늘도 건강을 위해 혹시 맛없는 저염 식단을 억지로 버티고 계시진 않나요? 뱃살을 빼겠다고 밥 공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혈당을 잡겠다고 좋아하는 음식을 다 포기한 채 풀만 뜯고 계신데도 몸은 여전히 무겁고 뱃살은 꿈쩍도 하지 않아 속상했던 적 많으시죠? 몸은 여전히 무겁고 뱃살은 꿈쩍도 하지 않아 속상했던 적 많으시죠? 오히려 다이어트 식단을 한답시고 소금을 너무 멀리했더니 기운은 하나도 없고 몸은 퉁퉁 부으며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겨운 변비까지 찾아와 고생하셨던 경험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몸은 퉁퉁 부으며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겨운 변비까지 찾아와 고생하셨던 경험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쏟아부은 그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싼 건강식품에 들인 돈이 사실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리고 비싼 건강식품에 들인 돈이 사실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건강을 위해 무작정 저염식을 고집하며 다이어트와 사투를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그동안 낭비해 온 시간과 비용, 그리고 헛된 노력을 단번에 아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방법만 아셔도 더 이상 비싼 보약이나 보조제에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비싼 보약이나 보조제에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기상 후 단 3초 만에 여러분의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지독한 뱃살과 얼굴의 붓기를 쏙 빼주는 것은 물론이고 지긋지긋한 변비까지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며 지독한 뱃살과 얼굴의 붓기를 쏙 빼주는 것은 물론이고 지긋지긋한 변비까지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은 단돈 하루 18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쉽고 저렴한 이것 한 잔이 우리 몸에 가져올 5가지 놀라운 변화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꿀팁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자세한 방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함께 설계해 나가는 자연건강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아침 소금물 한 잔의 기적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일주일 만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만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롭고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는 피부를 손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탱탱하게 튀어오르고 세수하고 나면 얼굴에 윤기가 돌았죠. 그때는 피부를 손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탱탱하게 튀어오르고 세수하고 나면 얼굴에 윤기가 돌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피부를 꼬집으면 자국이 한참이나 남아 천천히 돌아오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피부를 꼬집으면 자국이 한참이나 남아 천천히 돌아오곤 합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며 체념하시지만 사실 이건 단순한 노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속 세포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다는 위험신호입니다. 원래 우리 세포는 말랑말랑해야 합니다. 세포가 말랑해야 영양소가 쏙쏙 흡수되고 노폐물이 시원하게 배출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미네랄 균형이 깨지면 세포막이 딱딱하게 변해버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세포를 주방의 환풍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환풍기에 기름때가 찌들어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나쁜 공기는 나가지 못하고 밖에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지 못해 주방이 금세 엉망이 되겠죠.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 속의 당분이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당이 치솟는 이유이고, 이 남은 당분들이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 뱃살로 쌓이는 겁니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졌던 진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굳어버린 세포를 다시 아기 피부처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입니다. 소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각종 미네랄은 딱딱해진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이 소금물이 세포 안팎의 압력을 조절해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주면 그때부터 우리 몸은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1500일 동안 소금물을 마시며 경험한 실화입니다. 저는 예전에 허리 둘레가 너무 늘어나 임신한 거 아니냐는 짓궂은 농담까지 들을 정도로 복부 비만이 심했습니다. 혈당 수치 또한 180에 육박해 당뇨 위험군이었죠. 그런데 아침 소금물 한 잔을 시작하고 나서 특별한 식단 관리 없이도 허리 둘레가 무려 15cm나 줄어들었고 혈당은 정상 수치인 90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68세의 한 여사님은 조금만 집안일을 해도 숨이 차고 소파에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는데 아침 소금물 습관을 들인 지 단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허리띠가 헐렁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76세의 아버님은 평생을 달고 살던 비염이 사라지고 감기 기운도 씻은 듯이 나았다고 좋아하셨죠. 이분들이 특별한 약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소금물 한 잔을 마셨을 뿐입니다. 소금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순간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 굳어있던 세포에 생명수가 공급되면서 세포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포가 젊어지니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그 소금 한 꼬집이 어떻게 뱃살을 녹이고 혈당을 잡는지, 그리고 왜 반드시 아침 공복에 마셔야 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와 구체적인 효능 5가지를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정말 귀한 내용이니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세요. 자, 이제 아침 소금물 한 잔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기적, 바로 뱃살이 빠지고 지긋지긋한 만성 피로가 사라지는 원리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말 그냥 하시는 소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리 식사량을 줄이고 풀만 먹어도 뱃살이 요지부동인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인 세포가 쫄쫄 굶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 연료가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서 타올라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문이 열리지 않아요. 연료는 혈액 속에 넘쳐나는데 정작 세포는 기름이 떨어진 엔진처럼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이 처치 곤란한 당분들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뿜어내죠. 인슐린의 임무는 남은 당분을 일단 어디든 저장하는 건데 그게 가장 쌓이기 쉬운 곳이 바로 우리들의 아픈 손가락, 복부입니다. 그래서 적게 먹어도 혈액 속에 남은 당분이 계속 뱃살로 변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동시에 세포는 에너지가 없으니 계속 배고프다, 기운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여러분은 종일 무기력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눕고 싶어지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침 소금물 한 잔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금 속의 나트륨과 미네랄이 딱딱해진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툭툭 건드려 활성화합니다. 쉽게 말해 꽉 잠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거죠. 문이 열리면 혈액 속을 떠돌며 뱃살이 되려던 포도당들이 세포 안으로 쏙쏙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지방이 아닌 활동 에너지로 변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68세 여사님 기억하시나요? 집안일 조금만 해도 소파에 쓰러지던 분이 소금물을 마시고
일주일 만에 뱃살이 줄어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포가 드디어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몸에 활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지방이 타는 체질로 바뀐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변화,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 걱정에서 멀어지는 마법 같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피가 마치 달콤한 시럽처럼 끈적끈적해졌다는 뜻입니다. 피가 끈적하니 혈관벽은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저리거나 눈이 침침해지기도 하죠. 우리 몸은 이 끈적한 피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당분을 소변으로 막 내보내려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고 자꾸 갈증이 나서 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과도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약으로 당을 억누르는 것보다 피 속에 떠도는 당을 세포가 직접 가져다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소금물은 밤새 비워진 위장을 지나 온몸의 세포로 전달되어 당 흡수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소금물이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주면 혈액 속에 남아돌던 당분이 에너지로 사용되면서 자연스럽게 혈당 수치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180까지 치솟았던 혈당이 소금물 습관 하나로 90까지 떨어진 사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포가 제1을 하기 시작하면 피는 다시 맑아지고 끈적했던 혈관도 탄력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소금물이어야 할까요? 그냥 맹물을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 몸은 정교한 기계와 같아서 물만 들어오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다가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입니다. 운동하고 나서 맹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건 세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우리 체액과 비슷한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어 세포가 물을 쫙쫙 빨아들이게 만듭니다. 말라 비틀어진 화초에 물을 줄 때 흙이 너무 굳어 있으면 물이 흡수되지 않고 옆으로 다 새버리지만 흙을 부드럽게 일궈주면 물이 속까지 스며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많은 분이 소금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 아니냐며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제염을 과하게 먹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 근육이 움직이는 것, 뇌가 생각하는 것까지 모두 미세한 전기 신호로 이루어지는데 이 전기를 흐르게 하는 매개체가 바로 나트륨이기 때문이죠. 진짜 문제는 소금 자체가 아니라 미네랄이 다 빠져나간 죽은 소금을 너무 많이 먹거나 혹은 건강을 위한다고 아예 소금을 멀리해서 생기는 미네랄 불균형에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소금을 안 먹으면 우리 몸은 수분을 붙잡아두지 못해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지고 세포는 더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소금물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밤새 멈춰있던 우리 몸의 대사를 깨우는 생명수입니다. 이 한 잔이 여러분의 뱃살을 녹이고 혈당을 잡는 골든타임, 바로 아침 기상 직후 30분 안에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세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거울 보기 두려웠던 아침 붓기가 사라지고 피부가 아기처럼 촉촉해지는 비결입니다. 중년 이후에 겪는 붓기는 단순히 어제 라면을 먹어서 생기는 붓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포가 물을 머금지 못하고 세포 밖에 물이 고여서 생기는 아주 위험한 신호거든요. 이 지독한 붓기를 소금물이 어떻게 싹 걷어내는지 다음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세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거울 보기 두려웠던 아침 붓기가 사라지고 피부가 아기처럼 촉촉해지는 비결입니다. 중년 이후에 겪는 붓기는 단순히 어제 야식으로 라면을 먹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세포 안과 밖, 그리고 혈관 안에 아주 정교한 비율로 나누어져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원래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를 탱탱하게 채워줘야 할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 주변에만 고여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침마다 겪는 지독한 붓기의 정체입니다. 물은 마시는데 정작 세포는 가뭄이 들어 피 틀어지고
세포 밖은 홍수가 나서 퉁퉁 붓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이때 소금물이 들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소금 속 나트륨이 세포막을 자극해 안팎의 압력을 조절해주면 밖에 고여서 우리를 호빵맨처럼 만들었던 불필요한 물들이 다시 혈관을 통해 배출되거나 세포 안으로 쏙쏙 스며들게 됩니다. 세포 안에는 수분이 꽉 차니 피부는 속부터 차오르는 광택과 촉촉함을 되찾고 얼굴 라인은 V라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중반의 한 여사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분은 아침마다 눈꺼풀이 너무 부어서 눈이 잘 떠지지 않을 정도였고 손발이 무거워 신발을 신을 때마다 발등이 눌려 통증까지 느끼셨답니다. 갑상선 검사까지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으셨죠. 그런데 아침 소금물 습관을 시작하고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주변에서 요즘 피부과 다녀? 얼굴이 왜 이렇게 맑아졌어? 라는 인사를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붓기가 빠지니 얼굴이 작아 보이고 표정까지 밝아지셨다며 소녀처럼 좋아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제 네 번째 변화, 바로 만성 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놀라운 경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특별한 병은 없는데 온몸이 찌부둥하고 허리가 욱신거리거나 종아리가 저린 적 많으시죠? 감기가 한번 걸리면 한 달씩 가고 환절기만 되면 콧물과 비염으로 고생하는 이유. 그게 바로 우리 몸속 쓰레기 찌꺼기인 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영양소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포 안에서 생긴 노폐물도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찌꺼기들이 세포 안에 쌓여 썩어가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은 이 세포막을 말랑하게 열어서 세포 속 쓰레기들을 시원하게 밖으로 밀어내줍니다. 동시에 소금 속에 포함된 아연과 마그네슘 같은 천연 미네랄들이 우리 면역 세포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76세 아버님 한 분은 평생 만성 비염을 달고 사셨는데 코가 헐 정도로 콧물을 닦아내던 일상이 소금물 한 잔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콧물이 줄어들고 감기 기운이 와도 하루 이틀이면 가뿐하게 털어내게 되셨죠. 몸속 쓰레기를 비우고 면역이라는 방패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소금물의 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변화는 여러분의 아침을 정말 가볍게 만들어줄 변비 해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벽의 근육도 힘을 잃어 변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고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져 변이 돌처럼 딱딱해지곤 합니다. 소금물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우선 소금의 나트륨 이온은 잠든 장 근육에 시동을 걸어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삼투압 작용을 통해 장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딱딱했던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20년 넘게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가셨던 74세 어머님이 계셨는데 소금물을 마신 지 단 3일 만에 난생 처음 약 없이 아침마다 시원하게 볼일을 보게 되셨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변비약처럼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장 기능 자체가 스스로 건강해지는 과정이라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뱃살 감소, 혈당 안정, 붓기 제거, 염증 완화, 그리고 변비 해결까지 소금물이 가져다주는 5가지 기적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우리 몸에 굳어있던 세포를 깨우고 말랑하게 만들어 온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소금이 있는데 아무 소금이나 막 마신다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소금을 선택하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마트에 파는 하얀 소금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꼭 선택해야 할 소금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살릴 소금의 종류와 선택 기준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정말 다양한 소금이 있죠? 99% 순수 나트륨으로 이루어진 정제염부터 자연의 생명력을 담은 천일염, 죽염, 핑크 솔트까지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금물 요법으로 효과를 보려면 미네랄이 다 빠져나간 죽은 소금인 정제염은 피하셔야 합니다. 정제염은 백미처럼 영양소는 다 깎여 나가고 오직 짠맛만 남은 소금이라 우리 세포를 말랑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대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바닷물을 자연 건조해 미네랄이 풍부하게 살아있는 천일염이나 고대 바다의 깨끗함을 간직한 히말라야 핑크 솔트입니다. 특히 저는 1500일 넘게 이 습관을 유지하면서 깨달은 아주 소중한 노하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편해야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기 힘들고 귀찮으면 작심삼일이 되기 십상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좋아,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보겠어 라고 마음먹으셨을 때 가장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실전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은지, 물의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그리고 한 번에 벌컥벌컥 마셔도 되는지 말이죠. 이 방법 하나하나에 우리 세포의 문을 여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마셨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 주의사항까지 제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을 기적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소금물 황금 레시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좋아,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보겠어 라고 마음먹으셨을 때 가장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실전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은지, 물의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그리고 한 번에 벌컥벌컥 마셔도 되는지 말이죠. 이 방법 하나하나에 우리 세포의 문을 여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마셨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 주의사항까지 제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을 기적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소금물 황금 레시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소금물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마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호흡을 하고 땀을 흘리며 끊임없이 수분과 미네랄을 배출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핵심 미네랄이 쏙 빠져나간 가뭄 상태와 같습니다. 이때 맹물만 마시면 세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겉돌지만 체액과 비슷한 농도의 소금물이 들어가면 밤새 비워진 위장을 지나 온몸의 세포로 미네랄이 번개처럼 빠르게 채워집니다. 식사 후에 마시면 소화 과정과 겹쳐 흡수 속도가 뚝 떨어지니 반드시 눈 뜨자마자 첫 잔으로 마시는 이 골든타임을 사수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소금의 양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이 소금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혹은 짜게 마셔야 장 청소가 된다고 오해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을 살리는 황금 분량은 아주 정밀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양은 딱 0.3g에서 0.5g 사이입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흔히 쓰는 티스푼의 아주 끝부분에 살짝 얹어지는 정도 혹은 손가락 2개로 아주 가볍게 한번 집어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적은 양이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 소금으로 따지면 약 5g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이미 평소 식단으로 이 권장량의 1.5배가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침부터 소금을 과하게 더하면 오히려 신장에 무리를 주고 몸을 붓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0.3g에서 0.5g 정도의 미량은 다릅니다. 이 정도의 소금은 200ml의 물에 섞였을 때 우리 몸의 체액 농도를 적절히 자극하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세포의 이온 통로만 기분 좋게 깨워주는 딱 적당한 자극제가 됩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0.3g의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찬물은 잠든 위장에 너무 큰 충격을 주고 소금도 잘 녹지 않아요.
반대로 너무 뜨거우면 입안에 머금고 있을 수가 없죠.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기분 좋은 온기가 느껴지는 정도, 대략 40도 전후가 세포가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온도입니다. 자, 이제 마시는 방법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많은 분이 소금물을 타서 약 먹듯이 벌컥벌컥 마셔버리는데 이건 정말 아까운 짓입니다. 한 모금을 입안에 넣고 최소 30초 정도 머금어 보세요. 입안 구석구석을 헹구듯이 천천히 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입안의 점막은 미네랄을 흡수하는 아주 훌륭한 통로입니다. 이렇게 하면 침샘이 자극되어 소화액 분비가 원활해지고 미네랄이 혈관으로 더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한 컵을 마시는데 딱 1분만 투자하세요. 내 몸의 딱딱한 세포들아, 이제 깨어나라라고 주문을 외우며 천천히 음미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내과 의사로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느낀 점은 소금물 건강법은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하면 보약이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유튜브 영상 하나만 보고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래 하며 무작정 농도를 높여 마시다가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을 볼 때면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분들은 역시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예민할 수밖에 없죠. 약으로 혈압을 조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금 섭취를 늘리면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혈압이 널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지신 분들은 절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인데 이미 필터가 약해진 상태에서 나트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감당하지 못하고 몸이 퉁퉁 붓거나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나 수유부께도 권하지 않습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몸의 수분 조절 능력이 평소와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금 섭취가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당뇨 환자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는 종종 신장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내 신장이 소금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첫 주에는 우리 몸에 몇 가지 적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예요. 소변량이 늘어나는 건 세포 속에 쌓여 있던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마신 직후에 속이 너무 쓰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단 신호입니다. 소금 농도가 여러분의 몸에 비해 너무 높거나 위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일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즉시 중단하고 며칠 쉬었다가 소금의 양을 0.3g보다 더 적게 아주 미량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소금물을 마시고 난 뒤 20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세포가 소금물을 충분히 흡수하고 자기 정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하루 일정을 정리해 보세요. 소금물 한 잔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바꾸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마시고 왜 뱃살이 안 빠지지? 라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세포가 완전히 교체되고 체질이 바뀌는 데는 최소 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 일주일은 배변 활동이 좋아지는 걸 느끼고 한 달이 지나면 피부톤이 맑아지며 석 달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 몸이 정말 가벼워졌구나 하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앞서 제가 1500일 동안 소금물을 마셨다고 말씀드렸죠? 저 역시 그 긴 시간 동안 매일 아침 소량의 소금을 챙기는 3초의 습관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그 꾸준함이 15cm의 허리둘레를 줄이고 혈당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진짜 비결입니다. 비싼 돈 들이지 않고 하루 단 18원과 3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나는 고혈압도 없고 신장도 건강한데 왜 소금을 먹으면 몸이 더 붓는 것 같지? 혹은 소금이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요즘 미세 플라스틱이니 오염수니 해서 소금 자체가 불안해. 이런 고민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독이 되는 소금과 우리 몸을 살리는 미네랄의 왕이라고 불리는 소금을 구별하는 법을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소금의 진실, 그리고 소금물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특별한 첨가물 조합법까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위한 여정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좋아,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보겠어 라고 마음먹으셨을 때 가장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실전 가이드라인과 주의사항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앞선 3페이지에서 소금물이 우리 피부를 투명하게 만들고 지독한 변비와 염증을 걷어낸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다면 이번 4페이지에서는 그 효과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정밀한 설계도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30년 넘게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본 내과 전문의들이 응급실까지 실려온 사례들을 보며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이기도 하니 평소보다 2배는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방에서 집어들어야 할 그 소금의 정체부터 확실히 규정하고 넘어갑시다. 단순히 마트에서 파는 하얀 소금이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순수한 나트륨 덩어리가 아니라 바다의 생명력을 그대로 간직한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99% 나트륨으로만 이루어진 정제염은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을 깨트리고 오히려 혈압을 급상승시킬 수 있는 죽은 소금과 같습니다. 반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 천일염은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20여 종이 넘는 자연 미네랄이 살아 숨쉬고 있죠. 만약 미세 플라스틱이나 오염 물질이 걱정되신다면 땅속 깊은 곳에서 2억 년의 세월을 견딘 히말라야 핑크 솔트나 대나무 통에 넣고 고온에서 9번을 구워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죽염 혹은 복사열로 구워 중금속 걱정이 없는 용소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최고의 투자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소금을 도대체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적당히 짜게 마셔라는 식의 애매한 조언은 이제 잊으세요. 우리 몸의 신장과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포의 문을 여는 황금 수치는 바로 0.3G에서 0.5G입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안 가시죠? 우리가 흔히 쓰는 작은 티스푼의 아주 끝부분에 살짝 얹어지는 정도 혹은 쌀알 몇 톨 정도의 아주 미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5G 미만인데 우리는 이미 평소 식단으로 그 이상을 먹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이 0.3형, 5G은 간을 맞추기 위한 소금이 아니라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대사를 깨우고 미네랄 신호를 보내는 스파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량의 소금이 200ml의 미지근한 물에 녹아 들어갔을 때 우리 체액과 가장 조화로운 농도를 형성하며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온몸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마시는 방법에서도 고수와 하수는 나뉩니다. 그냥 약 먹듯이 벌컥벌컥 마시는 건 소금물의 진정한 가치를 절반도 못 쓰는 거예요. 한 모금을 입안에 넣고 최소 30초 동안 천천히 머금어 보세요. 혀 밑과 입안 구석구석의 점막은 미네랄을 흡수하는 아주 훌륭한 통로입니다. 이렇게 입안에서 소금물을 돌려주면 침샘이 자극되어 소화액 분비가 시작되고 미네랄 성분들이 혈관으로 더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내 몸의 딱딱한 세포들아, 이제 영양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렴이라고 다독이듯 아주 천천히 음미하며 삼키는 1분의 시간, 그게 바로 기적을 만드는 차이입니다. 소금물 건강법은 제대로 알면 약이지만 모르고 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드시거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무작정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나트륨을 걸러낼 힘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소금물은 부종을 일으키고 신장에 치명적인 과부하를 줄 수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으로 나트륨 배출을 유도하며 혈압을 조절하고 있는데 소금을 추가로 먹으면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전해질 수치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띵한 두통이 느껴진다면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그만해 라는 긴급 신호입니다. 그럴 땐 즉시 중단하고 맹물을 마셔 희석해 주셔야 합니다. 소금물을 마신 뒤에는 반드시 20분간 공복을 유지해 주세요. 세포가 소량의 미네랄을 온전히 흡수하고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설계해 보세요. 소금물 한 잔이 가져다주는 이 평온한 20분이 여러분의 신진대사를 200% 더 끌어올려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체질이 바뀌고 딱딱했던 세포막이 유동성을 되찾아 말랑해지는 데는 조급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뱃살이 쏙 빠지고 당뇨가 완치되길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서서히 적응하며 변해갑니다. 최소 석 달에서 6개월은 꾸준히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화장실을 더 자주 가는 적응기를 거치고 한 달 뒤에는 아침 붓기가 사라진 얼굴에 감동하며 석 달 뒤에는 비로소 헐렁해진 바지춤을 보며 웃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나는 소금도 좋은 거 골랐고 양도 0.3지우로 딱 맞췄는데 왜 여전히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지? 혹은 소금물만 마시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같이 먹어야 효과가 좋다던데 그게 뭘까? 이런 깊이 있는 고민들을 위해 다음 장에서는 소금물 효과를 극대화하는 환상의 짝꿍 영양소들과 우리가 흔히 하는 소금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위한 여정, 아직 알려드리지 못한 보물 같은 정보들이 가득하니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소금물 습관을 시작하면서 가질 수 있는 궁금증과 이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려줄 환상의 짝꿍 영양소들, 그리고 소금에 대해 우리가 가졌던 오해와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금물만 마셔도 충분히 좋지만 여기에 아주 작은 정성만 더하면 우리 몸의 대사는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살아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레몬입니다. 소금물 특유의 짭짤한 맛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거나 마시기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때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레몬의 상큼한 향이 맛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레몬의 풍부한 구연산 성분이 소금 속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몸속 독소를 비워내는 디톡스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레몬 소금물만큼 훌륭한 아침 생명수가 없습니다. 만약 맛이 너무 써서 적응이 어렵다면 소량의 꿀을 살짝 섞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는 뇌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아침을 더욱 활기차게 열어줍니다. 또한 아침 소금물 한 잔을 마셨다고 해서 하루의 수분 섭취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물은 세포의 문을 열어 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기에 이후에 마시는 순수한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1.5L에서 2L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셔주세요. 세포가 소금물 덕분에 말랑해진 상태에서 맑은 물이 계속 공급되면 혈당이 더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피부 속부터 수분이 꽉 차오르는 것을 훨씬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가장 큰 불안함, 바로 소금은 신장을 망가뜨리고 혈압을 올리지 않나? 라는 질문에 답해 드릴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신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순서가 바뀐 오해입니다. 소금을 먹어서 신장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소금을 조절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장은 우리 몸의 염분 농도를 늘 0.9%로 일정하게 맞추는 아주 정교한 조절 기관입니다.
오히려 너무 극단적인 저염식을 고집하면서 맹물만 과하게 마시는 습관이 신장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체액의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우리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물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고, 이 과정에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신장 세포가 기운을 잃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몸이 더 무기력해지고 염증이 잘 생기며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찾아오는 탈수 증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앞서 0.3G에서 0.5G라는 아주 적은 양을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미량의 소금은 혈압을 올리는 독이 아니라 신장이 제1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전해질의 균형을 잡아주는 최소한의 연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적절한 양의 나트륨 섭취가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돕는다는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탄수화물 식단 LCHF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금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우리 몸은 저장되어 있던 수분과 나트륨을 한꺼번에 쏟아내게 되는데, 이때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 주지 않으면 몸이 축 처지고 힘이 없는 이른바 키토 플루를 겪게 됩니다. 소금물 한 잔이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 지독한 무기력증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신장이 건강한 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거나 심한 고혈압이 있다면 소금 알갱이 하나에도 몸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건강은 맹신이 아니라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소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보약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공식품 속에 숨겨진 과도한 정제염 때문에 소금의 진짜 가치를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여러분의 아침 친구로 만들어 보세요. 소금물 한 잔으로 세포를 깨우고 레몬으로 생기를 더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로 몸을 정화하는 이 간단한 루틴이 여러분의 뱃살을 녹이고 혈당을 잡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실전에서 부딪힐 수 있는 소소하지만 중요한 질문들을 해결해 볼까요? 소금물을 마시고 커피를 바로 마셔도 되나요? 저녁에 마시면 안 되나요? 아이들도 마셔도 될까요? 같은 궁금증들 말이죠. 여러분이 소금물 습관을 평생의 건강 파트너로 삼으실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답변들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 몸을 바꾸는 3초의 기적, 그 마지막 완성을 향해 함께 가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일 아침 입안에 넣게 될 그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에 대해 아주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듯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제가 소금의 양은 0.3G에서 0.5G 황금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적은 양조차 어떤 소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세포를 깨우는 생명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을 붓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방에서 퇴출해야 할 대상은 바로 정제염입니다. 마트에 가면 아주 싸고 입자가 고운 하얀 소금들 보셨을 거예요. 이건 바닷물에서 염화나트륨만 전기분해로 쏙 뽑아낸 것인데 나트륨 함량이 99.8%에 달합니다. 짠맛은 강하지만 우리 세포막을 유연하게 해줄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은 단 0.1%도 들어있지 않은 영양학적 빈곤 상태의 소금입니다. 비유하자면 현미의 영양소를 다 깎아낸 백미나 밀가루와 같습니다. 이런 정제염으로 소금물을 타 마시면 미네랄 보충 효과는 전혀 없이 나트륨 수치만 급격히 올려 혈압에 무리를 줄 뿐입니다. 반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경제적인 베스트셀러는 바로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해서 햇볕과 바람으로 자연 증발시킨 것이죠. 여기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약 1520%의 천연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세계적으로도 미네랄 함량이 높기로 유명한데 5월에서 7월 사이에 생산된 소금이 가장 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일염의 미네랄은 소금의 짠맛을 중화시키고 우리 몸속의 나트륨 배출을 오히려 돕는 역할을 합니다. 1kg에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으니 하루 18원이라는 기적의 가성비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조금 더 프리미엄급 건강관리를 원하신다면 죽염이나 히말라야 핑크 솔트를 고려해 보세요.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은 뒤 소나무 장작불로 고온에서 구워낸 것입니다. 이 과정을 3번에서 9번까지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완전히 날아가고 대나무의 유황 성분과 미네랄이 소금에 응축됩니다. 죽염은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우리 몸의 산성화를 막고 항산화 능력을 높여주는 데 아주 탁월합니다. 70대 어르신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혈관 확장과 항산화 효과 때문입니다. 히말라야 핑크 솔트는 요즘 지세대부터 시니어까지 가장 핫한 소금이죠. 2억 년 전 바다였던 히말라야 산맥 땅속에서 채취한 암염입니다. 이 소금의 가장 큰 장점은 깨끗함입니다. 현대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이나 오염 물질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오랜 세월 숙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유의 핑크빛은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80여 종의 미네랄이 들어있어 맛이 아주 깔끔하고 뒷맛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1500일 넘게 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도 이 핑크 솔트의 깔끔한 맛 덕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일염을 1000도 이상의 폭사열로 가열해 중금속과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미네랄만 농축한 소금입니다. 쓴맛이 전혀 없고 물에 탔을 때 아주 투명하게 녹아드는 특징이 있어 소금물의 쓴맛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께 최고의 대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신다면 국산 천일염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지속적인 습관을 위해 맛이 좋고 불순물 걱정이 적은 핑크 솔트나 죽염을 번갈아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금을 고를 때는 반드시 식품 안전 인증 마크를 확인하시고 단순히 비싼 소금이 아니라 미네랄 성분표가 명확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좋은 소금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신뢰하고 내 몸에 적용할지 2025년 최신 연구들과 함께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은 민감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뉴스를 보니까 소금물 마시는 게 오히려 안 좋다던데 의사들이 나트륨 과다 섭취를 경고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2025년 최신 보도들을 보면 소금물 요법이 과장되었다거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논란을 회피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금물 요법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한국인은 이미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량의 1.5배가 넘는 하루 3136mg의 나트륨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 소금을 더하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달하는 것이죠. 또한 영국 노팅엄대 연구팀에 따르면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오히려 전신염증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말들도 100%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0.3g에서 0.5g라는 아주 미량에 조절된 섭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짠 식단은 가공식품과 찌개 속에 숨겨진 정제염의 폭격을 말하는 것이지 미네랄이 풍부한 소량의 소금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KAIST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 몸에 소금이 결핍되면 오히려 장의 신경세포가 자극되어 더 자극적이고 짠 음식을 찾게 만든다고 합니다. 즉, 아침에 적절한 미네랄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가짜 배고픔과 짠맛에 대한 갈증에 시달려 결국 더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고려대학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인의 미네랄 불균형이 세포막을 경직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나트륨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아주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그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극단적인 저염식을 일주일만 유지해도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가 뚝 떨어지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우리 세포가 당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는 나트륨 섭취가 늘어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상반된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소금은 제2자형 곡선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적게 먹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너무 많이 먹어도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유발합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정답은 중도입니다. 2025년 트렌드로 자리 잡은 아침 소금물 요법은 단순히 소금을 많이 먹자는 것이 아니라 밤새 비워진 미네랄 통로를 소량의 양질의 소금으로 리셋해주자는 전략입니다. 많은 분이 세포가 말랑해진다는 표현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세포막의 유동성 회복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한 표현입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세포막 단백질의 구조적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를 미네랄 공급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소금물만 마신다고 모든 병이 낫는다는 맹신은 위험합니다. 소금물은 훌륭한 마중물 역할을 할 뿐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병행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뱃살 감소와 혈당 안정이라는 기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내가 소금물을 마셔도 되는 몸인지 아니면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상태인지 아주 냉정하게 체크해보는 주의사항 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페이지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3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소금물을 잘못 마셨다가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만 보고 남들이 좋다니까 나도 무조건 마셔야지 하다가 건강을 통째로 망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수칙입니다. 가장 먼저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소금물 요법에 있어서 극도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염분 농도를 조절하는 핵심 필터입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져 있는 만성 심부전 환자라면 소량의 소금조차 신장에 과부하를 주어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심각한 전신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금이 신장을 살린다는 말은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이미 망가진 필터에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심장질환과 고혈압 환자분들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나트륨 배출을 유도하는 이뇨제 계통의 약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금물을 마시면 약의 효과가 상쇄되거나 반대로 전해질 수치가 요동치며 부정맥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부전증이 있는 분들은 체내 수분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심장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아침 소금물 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에게 제가 하루 0.5지 정도의 소량 소금물을 마셔도 될까요? 라고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와 수유부는 이 습관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영향으로 이미 몸이 물을 붙잡아 두려는 성질이 강해져 부종이 잘 생깁니다. 이때 소금 섭취가 늘어나면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성 고혈압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태아와 모유의 나트륨 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어 요오드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분들도 천일염 속의 요오드 함량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마시는 도중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몸은 정직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소금물을 마신 직후 머리가 띵하게 아픈 두통이 오거나 심장이 평소보다 세게 뛰는 느낌, 혹은 손발이 퉁퉁 붓고 체중이 하루 만에 12kg씩 급증한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나트륨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또한 평소 위염이 심하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공복 소금물이 위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이럴 때는 물의 양을 늘려 아주 연하게 마시거나 식후로 시간을 옮기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35일 정도 소변을 평소보다 자주 보는 것은 세포 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일주일 정도의 적응기를 거치면 대부분의 가벼운 증상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몸에 좋다니까 꾹 참고 마셔야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건강법은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야만 보약이 됩니다. 이제 이 안전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소금물의 효과를 2배로 높이고 여유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전 시너지 비법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전하게 소금물을 마시는 법까지 마스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똑같이 소금물 한 잔을 마셔도 누구는 뱃살이 5kg 빠지고 누구는 그대로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비밀은 바로 소금물과 함께하는 생활 습관의 시너지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최고의 짝꿍은 바로 아침 공복 30분 산책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세포의 문이 열리고 혈액 속 당분이 에너지로 쓰일 준비를 마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30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주면 세포가 활짝 열린 그 통로를 통해 당분이 폭발적으로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소금물만 마셨을 때보다 산책을 병행했을 때 허리둘레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다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기분 좋게 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진대사는 불이 붙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탄고지 LCHF 식단과의 조화입니다. 요즘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드시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분들께 소금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사용하는데 이때 글리코겐 1지당 34지의 수분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미네랄이 대거 소실되어 몸이 무기력해지는 키토플루 현상이 오는데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이 미네랄을 즉각 보충해 주어 다이어트 중에도 지치지 않는 활력을 줍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수분을 붙잡지 못해 만성 탈수에 빠지게 되니 다이어터 분들은 꼭 이 한 잔을 챙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물 마시는 순서와 커피에 주의하세요. 소금물을 마신 직후에 바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도와 어렵게 채워넣은 미네랄을 다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소금물을 마신 후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고 커피를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 수분 섭취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포가 말랑해진 상태에서 맑은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노폐물이 더 잘 배출됩니다. 하루 1.5L에서 2L 정도의 순수한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셔주세요. 식단에서도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 횟수를 조금만 줄여보세요. 밖에서 사 먹는 음식에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정제염과 설탕이 가득합니다. 아침엔 소금물을 마시면서 점심, 저녁엔 짜고 단 음식을 폭식하면 우리 신장은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집에서 드실 때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간은 천일염이나 직접 만든 양념장으로 맞추는 정성만 더해도 소금물 요법의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나는 의지가 약해서 매번 실패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소금물 습관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소금통과 컵이 보이도록 세팅해 두세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누가 더 꾸준히 마시는지 챌린지를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소중한 내 몸을 위한 하루 18원의 투자,
그리고 3분의 명상 같은 소금물 마시는 시간. 이 작은 정성들이 모여 어느덧 거울 속에서 10년은 젊어진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온 이 여정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는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아침 소금물 한 잔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변화와 과학적 원리,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함께 달려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단순히 소금물 마시면 살 빠진다는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하셨겠지만, 이제는 왜 이 작은 습관이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깊이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핵심만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째, 나이가 들어 딱딱해진 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드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며 그 열쇠가 바로 미네랄 소금물입니다. 둘째, 이를 통해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붓기와 염증이 사라지고 변비까지 해결되는 5가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금은 정제염이 아닌 천일염이나 핑크솔트를 선택하고 양은 하루 0.3g에서 0.5g라는 미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넷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내 몸이 보내는 중단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1500일 넘게 이 습관을 이어오며 느낀 가장 큰 보람은 단순히 살이 빠지고 혈당이 잡힌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고 내 몸의 구석구석 세포들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 자기 사랑의 감각이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비싼 약을 먹는다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 하나가 켜켜이 쌓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이죠.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장이나 마트에서 좋은 천일염 한 봉지를 사보세요. 혹은 주방에 깊숙이 박혀있던 핑크 솔트를 꺼내보세요.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찌푸린 얼굴로 핸드폰을 보는 대신 주방으로 가 미지근한 물에 소금 반 꼬집을 타서 입안에 천천히 머금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30초의 시간이 여러분의 2026년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다른 색깔로 그려줄 것입니다. 만약 중간에 하루 이틀 빼먹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어제는 못 마셨지만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지라는 편안한 마음이 건강법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듭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완전히 교체되는 3개월만 버텨보세요. 그때가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벼워진 몸과 맑아진 눈빛 때문에 소금물을 먼저 찾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금물을 마시며 겪게 될 변화들, 궁금한 점들, 혹은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유익한 정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이 기적이 되는 그날까지 저 자연건강TV는 언제나 가장 과학적이고 따뜻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더 가벼워진 몸으로 기분 좋게 눈 뜨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을 향한 제 응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